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형.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제 뭐 일주일에 지금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뭐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는데 조금 뭐 기다리시는 분들도 뭐 있을 것이고 너 이제 볼 필요 없어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자, 뭐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좋아요로 좀 반응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저도 요즘 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보노라면 정말 좀 우리나라에서는 투자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죠. 아셔야 됩니다. 이 금융투자 소득세. 사실 셀트가 뭐 제가 이제 변명을 좀 하자면, 셀트가 사실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에 이렇게 내려온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여기서 양봉이 나와야 되는 차트인데, 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참치형을 족밥으로 만든 이 금투세와 나스닥. 나스닥. 진짜. 그래서 지금 아무튼 투심이 굉장히 안 좋은 시장에서 그래도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그 금요일 날 그래도 플러스로 마무리를 시켰어요. 이거는 저는 왜 이러냐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수급의 요인 때문입니다. 수급이 받쳐줬다. 그죠? 그럼 향후 이 나중에는 좀 상승장이 진행됐을 때 조금 더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탄력 있는 반등세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뭐 손모가지를 건 건 아니지만 걸까요?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걸었다라고 있긴 안 했죠. 자,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손 가져가세요. 진짜 좀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투자. 자, 금투세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셀트도 셀트지만 금투세에 대해서 좀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작년에 시행 예정을 하려고 했던 이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현 정부의 정책 기조대로 폐지되지 못할 경우에 얘가 내년 1월 달에 도입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현재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여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죠. 거대 여당의 반발이 지속되었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지속되었고, 그리고 야당은 거대 여당이란다. 거대 야당이죠. 반대 거꾸로 여당은 어쨌든 폐지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야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정정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고 이제 야당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금투세를 예정대로 뭐 시행하고자 하는 이런 니즈가 너무나도 강하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도 떡밥을 던져줘야겠다 해갖고 절충안을 만든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금투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 뭐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조금 달라요. 어쨌든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이나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해갖고 수익이 났어. 근데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한 이 수익의 20에서 25%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만 들었을 때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엄청나게 막 노력해갖고 막 종목을 발굴을 해갖고 내 손으로 오직 나의 힘으로 수익을 냈는데 왜 세금을 내나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주식 공부할 필요 없고 이런 유튜브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진짜. 이거 뭐 주식 투자 이거 해갖고 왜 나라한테 갖다 바치냐고, 미쳤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 사실 뭐
뭐 채권 같은 경우도 사실 기존 과세 체계가 이 비과세였는데 채권 시장도 갑자기 연간 250만 원 이상 매매 차익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또 부과를 한다. 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어째 따로 내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 이거 하실 때 보면 우리가 거래세를 내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중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내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게 되면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걸 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번에 좀 개정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기본 공제액 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의미는 이제 연간 이제 금융투자 소득 중에서 과세되지 않는 금액의 한도가 이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8천만 원의 이제 그 투자 소득이 있으면 현행법상으로 해갖고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가 되지만 개정 후에는 전액 이제 비과세가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실 2월 공제 기간에 대한 확대, 요것을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요것에 대한 의미는 이제 투자에 대한 손실을 향후 과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올해 이제 1억 원에 대한 그 손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현행법상으로는 그 5년 내에 이익이 나지 않으면 손실 공제 기회를 잃지만 개정 후에는 10년간의 기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장기 투자자들을 위한 요런 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율 구조에 대한 부분들. 현행법상으로는 그 3억 원 이하 뭐 20%, 3억 원 초과 25%뭐 개정안 이런데 이게 뭐냐면 이제 세율에 이제 적용되는 기준액이 상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간 이제 4억 원 정도의 투자 소득이 있으면 현행법상으로는 1억 원에 대해서 2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개정 후에는 전액 20%에 대한 세율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이거는 이제 고액 투자자들에 있어 갖고 세금 부담이 다소 뭐 줄어들 수 있죠. 세금을 낸다는 자체가 이게 그렇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 ISA 해외 주식 투자 허용 이거는 정말 좀 약간 구려요. 뭐가 구리냐면 이건 결국에는 이거는 ISA 계좌 만들라는 소리잖아. 그럼 이 ISA 계좌 누가 팔아요? 증권사들이 팔아요. 그럼 이거를 뭔가 이제 ISA 이 계좌를 또 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가 이제 모종의 거래가 있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ISA 이 계좌 내에서 직접 이 해외 주식을 이제 매매할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ISA 계좌로 뭐 애플이나 뭐 테슬라나 구글 같은 이런 해외 주식을 직접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직접 투자가 이제 허용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비과세를 좀 적용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제 혜택을 이제 ISA 해외 주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참 웃긴 게 그럼 국내 주식은 등한시하겠다는 건가? 그렇잖아요.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면 우리 코스닥 코스피는 어쩌라는 소리야. 돈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그렇잖아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다 거지 같은 거예요. 빨리 셀트리온이 뭐 나스닥에 가든지 뭐 해야지. 뭐 셀트리온 홀딩스 뭐 나스닥 이슈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이번 이 금투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시행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아무튼 뭐 금투세에 대해서는 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내년도에 되면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개가 있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025년 1월 달에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어 이제 파트 D 개편에 따라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가 된다. 자, 그래서 IRA 법안에 따라서 2025년 1월 달에 이제 메디케어 파트 D가 이게 개편이 되고 이는 이제 시밀러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자, 개편안은 이제 기존에 이 8,000달러였던 달러였던 이 환자 부담 상한선을 2,000달러까지 내려주는. 그럼 어떻게 봤을 때 이제 그 환자 부담 상한선 초과분에 대해서 정부 부담금을 기존 80%에서 20%까지 낮추기 때문에 환자와 정부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줄어든 이 비용은 이제 그대로 이제 보험사에 이제 전가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보험사는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런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생산이나 판매를 같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2025년부터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진펜트랍 매출이 이제 미국에서 본격화됩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출시될 졸레어, 아일리아, 그리고 스텔라라 스밀러, 이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외형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좀 최근에 뭐 시밀러 이런 판가 할인에 따른 이런 수익성 악화 이슈도 있지만 이런 신제품들의 이런 견조한 매출로 인한 이제 성장세가 셀트리온은 기대가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어떤 이 직판 체제 전환에 따른 이런 영업 레버리지 그리고 합병에 따른 이런 원가율 개선 효과로 인해 갖고 수익성이 앞으로 크게 개선이 될 것이다. 자,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실적이 기대가 되면 어떤 수급들이 들어옵니까? 바로 우리나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단기적인 매크로에 따라서는 외국인 수급이 움직이는 거고요. 우리가 중기적인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에는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다? 연기금이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수급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 지난 이제 12월부터 이 기관들이 엄청나게 쓸어 담았어요. 여기서는 물론 이제 자사주도 기타 법인 창구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기관들이 엄청 담았습니다. 기관들이 엄청 담았어요. 그리고 외국인들까지도 이제 그 지난 이제 5월 달 이후로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이거는 이제 UBS 물량 플러스 기타 테마색 물량들이 일정 부분 포함이 된 물량이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뭐다?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바닥을 잡아가는 이런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네들이 담아주게 되면 셀트리온의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온다. 결국에는 양매수세가 들어와야지 주가가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관 수급이 또 안 붙어주면 안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연기금이 엄청나게 좀 쓸어 담았어요. 올해 엄청 쓸어 담았습니다. 자, 연기금이 작년 이제 12월부터 이제 매집을 했는데 12월 8일부터 이제 매집을 했다라고 봤을 때 연기금의 어떤 평균 단가, 기관들의 평균 단가 18만 8천 원이고 연기금의 평균 단가도 얼추 비슷할 것 같아요. 18만 8천. 그러니까 18만 8천 원에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붙는다? 매수세가 그냥 자연스럽게 붙는다라는 거지. 이번에도 증시의 어떤 하락으로 인해 갖고 이 셀트리온이 어디까지 갔었냐면 요번에 18만 5천 원까지 갔었는데 여기서 아래 꼬리를 엄청나게 달잖아요. 그러니까 주포들은 자기 평단 밑으로 주가가 내려오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꼬리 말아 올려갖고 거의 이제 양전으로 마무리를 시킨 거예요. 양봉으로 마무리를 시킨 거예요. 물론 다음 주는 약간 또 이런 이제 이 전일 뉴욕 증시가 엄청 빠졌거든요.
빠졌기 때문에 월요일 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셀트리온 비중이 낮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수를 하세요. 만약에 이런 구간 준다라고 하면 매수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봤을 때 지금 이제 9월 달이 사실 이제 마지막 좀 우리가 그 걸어가야 되는 좀 마지막 그 관문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자료를 보시면 지금 이제 미국 대선 이슈가 있잖아요. 해리스랑 트럼프. 자, 지금 이제 그 프레덴셜 일렉션 이어를 보게 되면 조금 이 아닌 이어리랑 좀 달라요. 올 이어로 이제 대비를 해봤을 때 프레지덴셜 일렉션 이어를 보면 자 9월 달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자 9월 달 하반기 9월 달 한 9월 말부터 해갖고 다시 V자 반등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잠깐 조정받았다가 다시 대세 상승세를 준다라는 거죠. 저는 셀트리온 주가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셀트리온 주가가 여기랑 커플링 되면서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조정을 좀 빌미 삼아 갖고 이런 식으로 다시 고점을 갱신하면서 자 월봉으로 봐야 되겠다. 자 주봉으로 봅시다. 주봉으로 봤을 때 이번에 딱 조금 이번 주는 약간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12월 달에는 12월 전에 11월 달부터는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뭐 고전에 나와 줄 수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저는 10월 달부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치고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자, 올해 안에 뭐 30만 원 못 가면 그냥 저도 이제 셀트리온 방송 그만하겠습니다. 진짜 이제 4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내년 정도 되면 한 40만 원 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3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자, 그래서 뭐 저도 사실 저도 그냥 이제 안 찍겠습니다. 30만 원 못 가면. 저는 그 정도면 그냥 찍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랬는데 이렇게 지금 좋은 환경에서 지금 상황도 다 좋고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지금 셀트리온은 흘러가고 있는데 실적도 앞으로 좋고 진펜트라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따놓은 당상이고 나머지 바이오 시밀러만 뭐 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잘 흘러가면 앞으로 중국 바이오 시밀러 다 뒤져요. 다 뒤져. 중국 애들 이제 큰일 났어. 중국 다 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애들은 이제 미국에 진입이 힘들 거예요. 우시바이오 이런 애들 힘들어요. 힘들고 이제 앞으로는 그 틈을 이제 셀트리온이 비집고 이제 들어가서 이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그 우뚝 이제 서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제 미국 시장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셀트리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뭐 유럽에서 이미 성공했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원가도 이제 뭐 원가 마진도 앞으로 이제 좋아지고 이제 고마진 제품들로 아직 이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한 해가 또 내년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 경쟁력도 구축이 되는 것이고,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어쨌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적 개선세가 이제 나와주고 이게 분기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실적이 막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그때 그렇게 이제 모멘텀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 뭐 바이오 시밀러가 뭐 예를 들어 뭐 졸레어 바이오 시밀러 옴니크로가 뭐 승인이 났다 이래 갖고 주가가 막 움직이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셀트 오래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하지만 이익률이 막 극대화되고 혹은 뭐 이제 셀트리온 관련해 갖고 뭐 그 또 다른 이슈 뭐 나스닥 상장 셀트리온 홀딩스가 나스닥 상장 SEC에 서류를 제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폭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셀트리온 배당도 뭐 꾸준하게 잘 주는 기업이다 보니까 수급도 좋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만 좀 뒷받침되어 준다라고 하면 자, 다시 한번 21만 원 두드리면서 24만 원대를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좀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뭐 올해까지는 한번 보시고 뭐 올해까지는 보시고 저도 뭐 올해 30만 원 못 넘기면 그냥 저도 셀트리온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고 이 뭐 다른 종목도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셀트 주주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도 지금 이제 뭐 3년째 지금 셀트리온 영상 찍고 있는데 지겨워 죽겠다.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어. 아주. 그죠? 지겹다. 자, 이제 갈 때 됐다. 가자. 가자. 염원을 담아 봅니다. 다음 주는 좀 힘들 거예요. 힘들지만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다시 회복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힘든 장세이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내렸던 거. 뭐, 제 탓이 아니잖아요. 제 탓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도 뭐 주봉상으로 21선 자존심 좀 지켰어요. 그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고, 자,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